농업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105쪽부터 108쪽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참석수당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7개구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6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109쪽에서 11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2, 3학년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5,636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은 인삼농협과 서운농협의 세부계획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3,42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업장 채용 지원사업은 양선면 미리네 마을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1,6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리네 마을, 풍산개 마을 등 5개 마을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115쪽에서 120쪽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간해시후 사업력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1,13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량을 추가 선정하여 1억 20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산면과 축산면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크린 농업벨트 사업은 세부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274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설명서 121쪽에서 126쪽입니다. 시설 원의 에너지 절감 시설은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거 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거 2억 6,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비 8,200만원의 부족 사업비는 경기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127쪽에서 132쪽입니다.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사업인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 및 녹비재배 농가의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2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133쪽에서 138쪽입니다. 시설 하우스 농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시설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3,16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2차 보전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은 금년 138명이 15억 2천만원을 신청하여 2차 보전에 필요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곡 생산 기반 조성은 두태류 이물 선별기, 풍력 선별기, 깨류 과립 계량기 지원을 위해 보전 내시에 따라 1억 9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 설명서 139쪽에서 142쪽입니다. 계약재배 농가에 톤당 40만원씩 지원하는 과수농가의 계획재배와 저장시설 개보수를 위한 과수 계약 확대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과실재배 출하 지원은 2억 8,900만원 증액하고, 과실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7,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 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143쪽에서 148쪽입니다. 연진필름, 분해성 멀칭제, 잡초 매트 등을 지원하는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2,94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벼 수매 시 톤백 사용에 따른 위험 예방과 수매 효율성을 통한 대기 시간을 축소하고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고품질 경기미 유통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1,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선발 운영비 13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영농 정착 지원금 1억 2,83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 설명서 149에서 152쪽입니다.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 사업은 도의 일몰 사업 지침에 따라 72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온해시설 현대화 사업은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 설명서 153쪽에서 156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의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활동비 지원을 위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4,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활동 시기 및 사업 개소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깨끗한 농촌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과잉 생산 조정을 통한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우리시 사업 목표인 119헥타를 초과한 124헥타를 달성하였으며,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소요 사업비 이외에 3억 4,58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단가는 헥타당 조사량의 경우 430만 원, 일반 작물은 270만 원, 휴경은 2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 설명서 157쪽에서 164쪽입니다. 지난 4월 기온 급강하에 따른 꽃눈 피해 발생으로 인공수문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 피해 면적은 모두 806헥타입니다. 2020년부터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재정 이양에 따라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한 농촌협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시 개소당 430억 원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협약에 필요한 현황 분석, 농촌 공간 전략 계획 수립,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협약 체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에 4,1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잔재물의 소각에 따른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자 잔가지 파쇄기 구입 지원 사업에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 설명서 165쪽에서 170쪽입니다. 소방, 전기, 가스 분야의 민간 전문 인력을 통한 안전점검 실시로 농촌 민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변경 내시에 의거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년제로 실시하던 G푸드쇼가 매년 실시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 농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 단지의 시설 개선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안성과수농협, 인삼농협의 증산기, 추출기, 방열문 교체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변경 내시에 따라 5,3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 설명서 171쪽에서 176쪽입니다.
안성 스타필드 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특산물 판매장 구성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장 면적은 56평이며 농특산물은 물론 관내 기업의 상품도 동시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역 먹거리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 먹거리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판로 제공과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성맞춤 푸드 플랜 수립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지원 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경기도 지침이 농촌공사관리구간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시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2억 9,0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쪽, 설명서 177쪽에서 180쪽입니다. 삼죽권역 및 축산권역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풍산계 테마공원의 상수도 인입 및 배수로 정비, 용설권역 문화마을의 보도부록 정비공사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진출입의 편리성 확보와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공도읍 건천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38건에 대한 시설비 13억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 설명서 182쪽에서 185쪽입니다. 수리시설 미분용지 보상금으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특별대책 지원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게 사업비 5억 1,19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8쪽, 설명서 186에서 189쪽입니다. 시관리 저수지 47개소를 대상으로 저수지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수지 안전 정밀 진단을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 진단은 축조 연도가 오래된 저수지나 안전에 이상이 예상되는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한 후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둘레길 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임은 안성시 생활임금액인 시간급 9,49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네. 우리 푸드 플랜 용역비가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죠? 예, 2억입니다. 아까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 그래서 2억. 예, 수정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9조 크린 농업벨트 기반 구축 사업. 이 사업이 이제 뭐 전동지게차, 저온저장고, 전자식무, 선별기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에 이제 저온저장고가 들어갔네요? 네, 이거 저온저장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가 몇 평짜리 지원해 주는 거죠? 보통 이거는 그 수혜제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한 50평에서 100평까지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계속 이제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이 수출하기도 어렵고 수입하기도 어렵고 또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자급자족 시대가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감자를 수확을 했는데 이걸 뭐 이게 그냥 놔두면 다 썩어서 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농협도 저온저장고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확대 보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저온저장고를 개인 농가에도 좀 보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몇 번 했었고요. 저희들이 그 도비 사업을 좀 더 유치하고 뭐 부족분은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7쪽입니다. 이상 좋은 피해 꽃가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도비 확보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배농가들이 네. 상당히 피해가 크고 또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올해 이제 배가 안 열리게 되면 이 영양분이 나무로 가가지고 네, 내년에는 더 열매가 안 열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보다도 뭐 올 1년은 견디겠지만은 내년이 더 걱정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수세 관리가 그 열매가 안 달려 있으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세가 세지게 되면 열매를 덜 맺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도 뭐 태풍이나 뭐 이런 사례 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성 지역이 워낙 또 배에 대한 주산지이고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대부분은 또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농업인들께서. 근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지원이나 뭐 이거를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지난 8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예, 예. 예, 우리가 진짜 한 해 대책해느냐고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참 날씨가 이게 뭐 이상 기온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지 그래도 비가 제때 와주고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뭄에 대해서는 뭐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한 해 대책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밤에 낮하고 밤하고 이게 온도 차이가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안성이 배가 주 재배 단지이고 네. 또 배를 비롯해서 이런 과일 나무들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이 또 이 농업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농업인들도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은 이게 1년이 아니고 나무의 수세 관리를 못해서 내년이 피해가 더 크다면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뭐 동상해 예방 시설을 한다고 해서 뭐 방사팬부터 해서 했는데 그 온도가 뭐 마이너스 1, 2도까지 또 하강하는 거는 그 방사팬으로 커버가 됩니다, 의원님. 하지만 금년도 4월 5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방사팬을 돌려도 무용지물인 거였죠. 그리고 농가에서는 그 완결을 태우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그 피해를 그대로 안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과 직원들하고 올해 그 과수원 다니면서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갔었는데 다니면서 그러면 과연 수세 관리는 우리가 못 해줘도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하다가 요즘에 찾은 방법이 그때 몇몇 과수원에서는 시험도 한번 해봤는데 그 겨울에 그 콘크리트 응고할 때 쓰는 메탄올 통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한 통에 한 8,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커버하는 걸 보면 한 15평 정도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가고 그래서 전농가는 아니더라도 금년도에는 저희들 그 사업비 내에서 어느 정도 위험 지역에는 그걸 한번 공급해서 그 효과성을 보고 만일에 효과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전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시네요. 예, 하여튼간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연구해서 내년에 좀 농업 예산을 좀 증액을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정말 이 그분들이 농사 지시면서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게 또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전부 우리 안성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다른 대책이 있고 증액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좀 건의도 해주시고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하여튼간에 이 피해본 농가들한테 내년에라도 좀 농사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일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감자 하시는 분들이 그 봄에 얼었잖아요, 이파리가. 감자를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이제는 캐보니까 품값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금 뭐 대안이 있나? 지금 그분들 얘기로는 뭐 그거 했다가는 품값도 안 나오고 뭐 얘기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 작황이 큰 게 없다 그러더라고. 자기 그 뭐 몇 그램 이상 그 저기가 없대 아예. 그래서 품값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한번 얼었던 분들은 아시잖아 봄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123페이지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왜 보험 그 재해보험 같은 거를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가? 왜 어떻게 그러는 거 이게? 그거는 제가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족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추가경정 예산 때 세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그 일방적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내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네. 도에다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8,500 정도의 금액을 도의 추경 때 뭐 별도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저희들이 그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농어촌 민박 서비스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관내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42개소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주로 어디 있나? 한 군데도 못 봤는데 어디가 주로 있어요? 그건 뭐 크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면적이 그게 한 50평 내외에 그 자기가 거주하면서 민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42개소인데 주로 저수지 주변에 좀 있습니다. 저수지.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이제 네. 가스, 전기, 위생 뭐 이런 안전 교육을 실시하느라고 그 사업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험료 지원하고 같이. 또 한 가지는 141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전재해보험. 그거는 이게 뭐 농기 사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추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주던데 그게 이제 여기서 그 농업정책과에서는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고 이제 자부담 부분을 이게 지역농협이나 그 품목농협에서 이제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추격 같은 경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네, 들어줍니다. 추격은 전조합은 그냥 자부담 없이 그러니까 자부담을 추격해서 네,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주는 거네. 예, 예. 다른 농협에서는 하는 거 없죠. 농협에서 했는 데는 없죠. 지역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래 자부담이 그 25%입니다. 금액이. 20%. 근데 딴 적에는 없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뭐 용역 수립 용역이 이렇게 몇 가지 없고 그러는데 스타필드에 우리 로코풀드 매장이 들어가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6평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입을 한 거요? 어떻게 거기서 준 거요? 뭐 어떻게 된 거요? 여기서?
거기 56평을 스타필드 건축할 때부터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기로 약속이 돼 약속을 있는 한 거예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뭐 보통 매장들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근데 네. 저희들은 무상 임대로 가닥을 잡았고요. 다만 거기에 그 관리 비용이 평당 들어갑니다. 그 관리 비용만 내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3억이라는 저기는 뭐예요? 이거? 56평을 매장을 꾸밀려고 그러면 아, 꾸밀라고? 그 냉장고부터 해서 전부 다 디스플레이를 부대 해야 비용? 되니까요. 이제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부대 비용이 이제 예. 그 정도. 매장은 스타필드에서 그럼 제공을 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감자는 한번 잘 확인 좀 해주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안녕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안성에 42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이 뭐 여행을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박을 좀 많이 이용하세요? 민박은 그 주로 저수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가족 단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금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농어촌 민박을 예전에 그 어디 강릉인가에서 그 학생들이 뭐 어디 뭐 가가지고 예, 가스 사고 가스, 노출 예, 사고 난 적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정비법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 규칙이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이런 기준 매뉴얼을 다 지금 거기서는 기준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등록할 때는 그 소방, 전기, 뭐 안전 뭐 이런 등록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근데 등록이 나고 나서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매년 그 소방이나 전기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음. 그 바로 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민박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3시간 이상씩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안 받으면 민박이 취소가 되거든요. 역시 그 교육에서도 역시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이 2019년 12월 30날까지인가 기준을 다 완료하라고 이렇게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온 적은 없나요? 그거는 그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을 해서 전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완료는 한 예, 상태고요. 안전교육도 꼭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네, 저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 이 신청을 농어촌공사 안 통해 우리 시에다 직접 하면 되는 겁니까? 수리시설 미불용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이 아닌 안성시 소관 재산에 편입된 용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저희 농업정책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농어촌공사 잘못 알을 수 있는 내용이. 농어촌공사 관할은 네. 예, 관할 공사가 농어촌공사면 아니, 그럼 저 농어촌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삼지 같은 건 어디에? 농어촌. 고삼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런데 말고 딴 걸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소유지가 지금 47개소가 있습니다. 네. 47개소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186페이지 저수지 정밀 안전 진단. 네. 1년에 몇 개씩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읍면 직원들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서면에 있는 연화저수지나 그 원곡에 있는 내과천 저수지 같은 경우는 축진원도가 1945년입니다. 근데 45년부터 해서 뭐 50년대 저수지가 많은데 정말로 기계 장비를 들여서 그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예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수지가 물론 조그만 소리지만 저수지에 이상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시민의 뭐 생명과 재산까지도 이제 피해볼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 금년도에는 일단 3개를 일단 추경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5개 정도씩은
주석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만일에 발생되면 그 익년도 그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수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마냥 뭐 요번에 2개소를 기울이신 거죠? 올 추경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2개씩 하기로는 5년에 한 번꼴이 안 되니까 좀 개소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창 위원님. 아, 저기 하나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종이멀칭 지금 이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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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있어서 좀 찾다가 좀 못 찾았는데 지금 현재 안정에서 이걸 지금 보니까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예, 지금 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안성의 보급률이 그 일반 비닐보다 그 비닐 멀칭을 쓰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비율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아직 뭐 면적으로 따지면 10에서 20헥타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해성 비닐에 대한 브레스 멀칭제네. 예, 그 문제가 아직은 약간 있습니다. 이게 분해가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뜨 가지고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비닐을 어차피 걷어내야 이제 다른 작목을 재배를 하는데 이제 분해가 완전히 안 되니까 일부 농민들은 좀 기피를 하고 있고요. 어느 분들은 또 직접 그냥 로타리 경운해버리고 또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분해성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거름으로 되는 용도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은 농사를 짓고 걷어서 비닐을 걷는 것보다 로타리를 쳐서 하게 되면 자연 분해되지 않을까요 혹시요? 그 걷는 그런 수고로움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정도면 좋은데 이게 뭐 로터리빨 같은데 이렇게 걸리고 엮일 경우에 또 영농에도 불편하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예, 많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보완을 거죠?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황진태 위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그 설명서는 113쪽, 125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125쪽 보면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그 보험은 8개소를 들어주는데 그 113쪽 보면 사무장 인건비는 5개소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건비 지원 기준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무장 채원 지원은 저희들이 그 사무장 채원 지원을 지금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추경에 1개소를 더 담아서 5개를 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 인건비는 한 달에 그 180만 원이고 9년 이내에는 그 90%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지원은 말 그대로 그 농촌 체험 마을에 오면 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 얘기는 그 지금 국비로 지금 국비에서 일부 지원이 8개 마을 보험은 지금 해주잖아요. 예, 근데 예. 인건비는 5개 마을 된다니까 네. 이게 인건비를 지급한 기준이 달라서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예. 그 사무장 체험 비용은 저희들이 그 희망을 하면 마을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경기 농림부에서 그걸 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만 사무장 채용 지원 마을로 이 평가 대상돼서-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153쪽입니다. 이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영농 폐기물 그 수거 등 활동비 및 운영 비준을 3개면만 한다는데 왜 네. 3개면만 지원하는 거죠? 그 지침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그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활동 시기하고 기간하고 개소수는 저희들이 적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영농 수거를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개소수를 제한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조정 가능한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15개 읍면동의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하는 데는 네. 그 적재적소에 따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그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163쪽입니다. 그 잔가지 그 파쇄기를 구입 지원하는데 이 잔가지를 파쇄해서 이후에 나오는
그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 말로는 뭐 퇴비한다는데 이게 지금 잔가지 파쇄기로 해가지고 뭐 톱밥으로 뭐 활용하거나 퇴비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가지 파쇄기 일반 작물 같은 경우 장가지가 파쇄가 되면 이것도 자주식이 있습니다. 자주식 파쇄기로 그 밭에 가면 밭에 그냥 다시 환원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고추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 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밭으로 환원되면 또 병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장가지 파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수원에서는 옛날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가지 가수는 파쇄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갈아 엎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그 각종 병충해 같은 거 그냥 잔가지 그대로 그냥 파쇄해버리기 때문에 그 각종 병에 걸린 것들은 그냥 안에 그냥 파쇄해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례로 지금 뭐 화상병 같은 경우 걸린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파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저수지하고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그 가수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네네. 그 안성시 관내 총 저수지 수하고 있잖아요. 네네. 등급별로 이제 해서.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안전 진단은 해야 돼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특히 성원 저수지 같은 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누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저수지 관리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내 저수지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종별로, 그다음에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거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좀 하고, 하여튼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수지 같은 거 한번 터져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은 그 한 번에 세워서 안전 진단 정밀 진단 계획을 세워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수지가 지금 새로 신기로 된 저수지는 거의 없어요. 다 오래된 저수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 105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지금 삭감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서면 심의를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면 심의는 50% 지급 안 하세요? 예, 지급 안 왔습니다. 왜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 각종 위원회가 있고 예. 일단 위원회 일단 수당이 한 2년간 8만 원 수준에서 올해 9만 원으로 전체 일괄 지금 인상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이제 각종 위원회가 그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50%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전체 집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액을 반납을 하셔서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서면 심의니까 집행을 안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예, 일단은 또 수당도 지금 8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해서 아마 그 여러 개 지금 위원회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서 단위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지금 제가 예산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확인하고 네네.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우리 127
37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있잖아요. 예, 네. 이게 그 지원 대상이 뭐 농기계 종류별로 이렇게 선정 기준이 있나요? 모든 농기계가 다. 그러니까 도로에 다닐 수 있는 네네. 농기계는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37쪽 잡곡 생산 기반 조성 민자보 들어와 있는데요. 1억 920만 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곡 생산 기반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고3 농협인가요? 예, 이거 고3 농협이고요. 고3 농협에서 안성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작곡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수매를 해서 학교급식에 그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학교급식에 거기에 이제 그 콩류 이물 선별기하고 바람으로 또 이물 선별하는 거, 그 선별기하고 이제 깨같이 이제 과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종류 농작물을 계량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고상 농협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그냥 이해가 했을 텐데 주소가 들어와갖고 갑자기. 그다음에 그 153쪽 아까 말씀이 나왔던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인데요. 4,503만 원.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거 영농 폐기물 부분에 대한 그 보상제 관련해 갖고 또 관련 예산이 제가 기울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도 환경부서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이거를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농업부서에서 관여하면서 농업 쪽에서는 이제 폐기를 할 수 있는 거, 부실 수 있는 기계를 공급을 해서 소각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제 거기에 따른 영농 폐기물, 비닐 보상은 지금도 그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공동체는 그 이외의 것을 수거하고 그 마을 자체를 깨끗이 하자는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는 영농 폐기물 수거비도 저희 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동시에 같이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일단 주로 뭐 새마을회가 됐든 여러 단체를 포함해갖고 그 보상제 시행 관련해서는 여러 활동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지금 이제 그 마을 단위 이제 공동체 단위의 어떤 접근 방식하고 약간 뭐 좀 다르긴 한데 이제 혹시 이게 이제 사업 진행 방식이나 또 사업 영역에서 어떤 좀 이렇게 고려되어야 될 좀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혹여 이제 시행 뭐 하시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좀 협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갖고 좀 요 단위의 사업 자체는 좀 요 단위 사업대로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59쪽 농촌공각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그 수립 용역인데요. 4억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그 처음에 설명을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못 들어서요. 일단 이게 지금 농식품부하고 지자체 간 지금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 협약 제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지원되어지는 예산을 조금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원 예산의 범위나 규모가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농촌 공간 협약이 그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하고 이루어지면 개소당 430억입니다. 개소당 430억 예, 원이? 그러니까 뭐 안성시가 430억이 되고요. 예. 또 이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또 그쪽 사업에서 8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꽤 되는데 그 사업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그 충청남도 홍성하고 전라도 임실군이 그 시범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준비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에서도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진행을 하시는 거 좀 그 알찬 계획이 나와서 이후 추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좀 이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163조 장가지 파쇄기 구입 지원인데 이게 지금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개별한테 지금 구입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거 개별입니다. 그러게요. 예, 예. 이게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혹시? 네? 농기계에 혹시 포함이 되지 농기계에 않나요?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아니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안성만 생각하면 지금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여튼 그 설치돼 갖고 운영 중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개별적인 민자보 사업으로 진행될 게 아니고 그런 농기계 임대업소에 배분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좀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그 공급하는 문제, 또 각 지역 농협별로 공급하는 문제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령층의 농업인들 경우 가서 파쇄를 해주면 좋겠다. 네. 이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경기도 지침 자체는 일단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파쇄하고 퇴비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걸 확산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지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그 저희들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지역별로 지역 단위로 농기계 파쇄기를 잔재물 파쇄기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뭐 청년 영농회나 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고령인 농업인들의 그 영농 잔재물을 파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튼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여튼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훨씬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번 그 시행 방식이나 그 지원 방식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좀 현장단이 좀 생각도 어떤 반영하셔갖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개선 방향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스타필드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이게 현장을 가보니까 그 스타필드 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도로 지금 하던데? 아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 안 내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저기 건물 감사 때 예. 여기 현장 갔거든요. 근데 본 매장 안에 우리 그 로컬푸드 매장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본 건물 이외에 주차장 저쪽으로 따로 지금 공간이 마련되는데 그거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지금 스타필드 그 로컬 매장이 들어갈 위치가 건물 쪽에서도 이제 푸드코트가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팅 팀장 최미선입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 푸드코트 내와 그리고 그 식당 주변 그쪽으로 저희가 매장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본 건물과 별도의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본 건물은 아니지만 그 별도의 건물 중에 그 푸드코트와 식당들이 입점해 있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주차장 인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들어오기 편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매장을 입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푸드코트가 별도로 본 건물하고 분리돼 갖고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 건물은 제가 잘 있고, 몰라서. 네, 별도의 건물에 거기에는 푸드코트와 식당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에 들어가는 매장과 이제 별도의 건물에 들어가는 매장들이 다 틀리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곳은 이제 그 식당가와 그리고 푸드코트 그리고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뭐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매장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튼 뭐 서로 지금 확인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관련 부서 지금 그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공간 확보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여튼 파악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생각으로는 그 본 건물 안에 여튼 사실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이 이렇게 좀 해갖고 좀 들어가야 훨씬 이렇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튼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저희들이 그 제가 그 하나만 스타필드나 뭐 이쪽을 제가 그 다녀봤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다녀봤는데 아무래도 그 판매장은 그 푸드코트 쪽으로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튼 뭐 현장 구도 전체 공간 그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네, 체크를 좀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그 농로 배수로 정비인데 지금 한 13억 7,56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올리셨어요. 이게 본 예산에도 한 100여 개소가 넘었던 것 같은데 추경 지금 사실상 일회 추경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예 이번에도 한 40여 개에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튼 농로 배수로는 여튼 구체적인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들이어서 가능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전수 조사하셔서 수요 조사하셔서 본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 주십사 이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빠진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으나 지금 가능한 좀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본 예산에 좀 그 담으셔갖고 여튼 주민들 생활도 더 좀 불편도 좀 줄어들게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가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